여러분,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 못 산다. 이번에 안 사면 평생 집 못 가진다. 이 말 낯설지 않죠? 바로 2021년 집값 급등기 때도 똑같이 돌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거래량은 줄고 끝내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집주인들은 대출에 짓눌려 무너졌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꼭 그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뛰고 있는 곳은 성동구와 마포구, 이른바 한강벨트입니다.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7월 한 달 동안 2.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3%에 불과했죠. 물가보다 무려 8.85배 높게 뛴 겁니다. 마포구 역시 1.36% 올라 물가 대비 5.83배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영등포구는 물가 대비 5.75배, 양천구는 5.37배, 강동구는 3.75배, 동작구 3.48배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 조건에 안 맞는 곳은 은평구, 중랑구 등 단 5곳뿐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다음엔 더 센 규제가 나온다는데 그 전에 집 사야 하지 않겠어?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만 들어가 봐도 답이 나옵니다. 한 누리꾼은 대출 규제 나오고 공급 대책 나오고 다음은 규제 폭탄일 텐데 그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계속 망설이다간 결국 못 산다라며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심리가 바로 2021년의 복사판 아닙니까? 당시에도 막차 수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출 막히기 전에, 규제 더 들어오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막차를 타고 들어간 사람일수록 가장 큰 손실을 봤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비슷합니다. 성동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출 규제, 7월 스트레스 DSR 규제 때문에 대출 막히기 전에 계약하려는 수요가 한때 몰렸지만 지금은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반짝 수요가 지나가고 난 뒤 텅 빈 시장. 이게 현실입니다. 거래량을 보세요. 서울은 6월에만 10,000건 넘게 거래됐는데 7월엔 3,900건, 8월엔 3,500건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입니다. 실제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인은 지난달 25억 4천만 원에 손바뀜하며 올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이도 7월에 29억 8,400만 원 거래가 나오며 주목을 받았죠. 동작구 흑석한강 푸르지오 전용 84이 역시 7월에 21억 3천만 원에 거래돼 규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가 먼저 오르고 나니 주변 단지로 확산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고민하던 사람들도 더는 못 버틴다며 계약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다. 중개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강동구의 한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이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며 결국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 어딘가 낯설지 않죠? 바로 2021년 영끌 쪽이 그랬습니다. 더 늦으면 끝이다라며 대출한도 끝까지 끌어집을 샀고 그 결과는 폭락과 파산이었습니다. 지금 시장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직방 데이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7월과 8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급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부 신고가가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격과 거래가 따로 노는 시장, 결국 오래 못 갑니다. 2021년에도 처음에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멈추고 시간이 지나자 버티던 집주인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죠. 그때 들었던 말이 이 가격은 유지된다, 서울은 다르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은 고점 대비 수억 원씩 빠졌습니다. 지금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전하다. 이번엔 다르다. 그러나 데이터는 정직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가격만 오르는 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2021년의 교훈을 잊었느냐입니다. 조급해서 뛰어든 사람일수록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규제 불안 속에 조급해진 수요가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어있는 거래 절벽이 버티고 있죠. 이 구조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 2021년과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폭락을 향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월세보다 벌금이 싸다면 차라리 벌금 내고 눌러앉는 게 이득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지금 서울 한강변군 관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용산 푸르지오 파크타운이라는 군인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총 760세대 규모의 대단지 관사인데 일부 세대에선 탁 트인 한강뷰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학군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고 입지 자체만 놓고 보면 일반 아파트 못지않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근무지가 바뀌었는데도 집을 안 나가고 버티는 군 간부들이 해마다 수십 명씩 나온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아니, 군인들이라면 명령에 목숨 건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퇴거 명령은 안 따른다고? 현장에서 실제로 들리는 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퇴거 지연자가 무려 165명, 1년에 평균 33명 꼴이고요. 심지어 최장 버틴 사람은 644일, 거의 2년 가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49명이, 올해 7월 말에도 14명이 여전히 제때 나가지 않고 살고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벌금이 싸기 때문입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훈령에 따르면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퇴거 지연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1평당 월 5만원, 7개월이 지나면 7만 5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32평형 아파트에 대입해보면 6개월까지는 한 달에 160만원, 이후에도 240만원 정도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강변 푸르지오 32평 아파트를 160만에서 240만원에 살 수 있다면 이거 차라리 벌금 내고 버티는 게 이득 아냐? 서울 용산의 일반 아파트 전세나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전세는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하고 월세로 환산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군 간부들 입장에서는 벌금 내고 버티기가 훨씬 저렴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작 관사가 꼭 필요한 현역 군인들이 집을 못 쓴다는 점입니다. 신규 부임자가 와도 기존 거주자가 버티고 있으면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요. 이러니 본래의 취지, 즉 장병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자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군인 퇴거 지연 사례는 무려 4,214건에 달합니다. 해마다 평균 800건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 허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그냥 관테크 아냐? 관사 버티기가 곧 돈 버는 방법이 된 거지. 월세 대신 벌금을 내고 나중에 전세금이나 월세를 아낀 만큼 사실상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구조. 이 때문에 관사테크, 줄여서 관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 강대식 의원은 일부 군 간부가 관사를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징계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군 내부의 주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공공자산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서울 월세, 전세 시세에 치이고 있는데 일부 군 간부들은 벌금이라는 이름의 저렴한 월세만 내고 고급 한강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금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지적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관리 강화하겠다, 규정을 손보겠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퇴거 지연 관리비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올리거나 퇴거 불응자에 대한 징계와 강제 집행을 강화하는 식의 근본적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건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퇴거 지연 관리비를 시장 시세에 맞춰 대폭 올리는 겁니다. 주변 아파트 월세가 400만 원이라면 관사 벌금도 그 이상으로 책정해야 버티기 요인이 사라집니다. 둘째, 규정을 어길 경우 단순 벌금 부과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 징계, 심지어 강제 집행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군 관사는 장병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공공자산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일부가 저렴하게 누리고 다수는 피해를 보는 불공정 구조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고 나아가 국민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퇴거 지연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징계와 강제 집행을 통해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